안녕하세요. 복잡한 의학 정보, 그 속의 핵심만 쏙쏙 뽑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뭐랄까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좀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 이거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네, 대장 내시경이요? 특히 그 검사할 때 불편함을 좀 줄이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토 토시히코 박사라고 이분이 개발하신 수침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원패턴 메소드라는 건데요. 수침법, 원패턴 메소드. 이름이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이 고토 박사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시연하는 영상 자료예요. 직접 개발자가 설명하는 거라 아주 중요하죠. 와, 개발자 직강인 셈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법들이 기존 거랑 뭐가 다른지, 핵심 원리가 뭐고 또 어떤 기술을 쓰는지,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이걸 청취자 여러분이 확실히 아실 수 있게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수침법. 이게 기존 방법하고 가장 다른 게 뭔가요? 공기 대신 물을 쓴다는 건가요? 네, 물을 쓰긴 쓰는데 핵심은 공기 대신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쓰거나 거의 안 쓴다는 데 있어요. 아, 적은 양의 물이요. 네, 보통 내시경은 공기를 한 1리터 그 정도 넣어서 장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거든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그렇죠. 좀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수침법은 물을 써도 한 200cc 정도? 아니면 그냥 장 안에 원래 있는 물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물을 쓰면 뭐가 다른데요? 물은 공기랑 다르게 아래로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 끝부분 시야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장이 막 부풀려지지 않고 원래 그 쭈그러든 상태, 전문용어로는 허탈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아, 장을 안 부풀리고 거의 원래 상태로 둔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단축 저항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단축 저항성이요? 네, 장 안에 공기나 물이 꽉 차서 뺑뺑하면 내시경을 뒤로 이렇게 당겨서 장을 좀 펴려고 할 때 저함이 엄청 세요. 고무줄처럼요. 아, 펴려고 해도 잘 안 펴지고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요? 그렇죠. 근데 수침법처럼 장이 이렇게 허탈된 상태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저항이 거의 없어요. 아하, 그래서 아주 살짝만 힘을 줘도 장을 쉽게 쭉 펼 수 있고 편 상태를 유지하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게 수침법 기술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렇군요. 낮은 단축 저항성.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 상태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건가요? 수침법의 다른 원칙은요? 네, 그래서 나오는 원칙이 일찍 그리고 자주 단축한다는 거예요. 풀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일찍 자주 당긴다. 기존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보통은 내시경을 계속 밀어 넣다가 푸시 방식, S상결장이나 이런 데서 장이 막 꼬이면, 즉 루프가 생기면 그때 가서 확 당겨서 풀거든요. 네, 좀 힘을 줘서 당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수침법은 달라요. 저항이 적으니까 루프가 막 크게 생기기 전에 아주 작은 굴곡 지날 때마다 바로바로 짧게 당겨서 펴주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 꼬이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펴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애초에 복잡한 꼬임, 알파로프니 이런 걸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조작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하려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수침법만의 독특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선단 후크라는 기술이에요. 선단 후크요? 후크면 건다는 뜻인가요? 네, 보통 후킹은 S결장 같은 굴곡을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내시경 끝을 이렇게 각도를 줘서 안쪽 주름을 걸어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아, 굴곡 너머에서 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선단 후크는 달라요. 굴곡을 넘어가기 전에 내시경 끝에 보면 투명한 캡 같은 걸 붙이거든요. 네네, 후드 같은 거요? 네, 그 캡 가장자리로 장주름을 살짝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굴곡 전에요? 그렇게 살짝 걸어서 당겨지나요? 이게 장이 허탈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적어서 약하게 걸어도 충분히 당겨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축을 훨씬 이른 시점에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굴곡 전부터 조금씩 당겨서 펴는 거죠. 조기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조기 단축, 꼬임을 예방하는 거군요. 그럼 당길 때 그냥 쭉 당기면 되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당기면 시야도 놓치고 오히려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기술이 정점 고정법이라는 겁니다. 정점 고정법. 네, 내시경을 뒤로 당기면서
동시에 화면 가운데 보이는 목표 지점 있잖아요. 장주름이나 구멍 중심 같은 거. 그게 화면 중앙에서 안 벗어나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목표물은 가운데 두고 내시경만 뒤로 뺀다. 약간 카메라 워크 같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 당기는데 목표물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시경 각도를 오른쪽으로 틀거나 아니면 스코프 몸통 자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틀어주면서 당기는 거군요. 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당기는 속도랑 이 각도 회전 조작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서 목표물이 항상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화면 중심 고정 당기기를 하면 거의 힘 안 들이고도 장 꼬인 거나 비틀린 걸 스르륵 펴면서 효과적으로 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루프가 다 생긴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기 단축 단계부터 계속 쓰는 거죠. 정말 섬세한 기술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원 패턴 메소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사람마다 장 모양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의 패턴으로 넣는다는 건지 좀 신기한데요? 네, 그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수침법으로 얻은 낮은 저항성이랑 조기 단축, 정점 고정 기술을 쓰면 의사가 그냥 장 모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준적인 콜론 모델 같은 이상적인 경로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면서 간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이라도 숙련된 드라이버가 핸들링으로 최적의 라인을 그리면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럼 이 원 패턴을 하려면 뭔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네,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기본 자세. 오른손으로 조작부 잡고 왼손으로 스코프 몸체를 잡을 때 왼손이 오른손목 기준으로 딱 12시 방향에 오게 해요. 이때 위쪽으로 앵글을 주면 선단도 정확히 12시를 향하게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세가 있고요. 둘째는 2배 증각의 법칙을 이해해야 해요. 2배 진각의 법칙. 네. 기본 자세에서 왼손으로 잡은 스코프 몸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몸 안에 있는 내시경 끝 부분은 실제로는 그 돌린 각도의 2배만큼 돌아간다는 원리예요. 정말요? 예를 들면요? 만약 왼손을 왼쪽으로 45도 돌려서 10시 반 위치에 두면 내시경 끝은 90도 왼쪽으로 돌아서 9시 방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손위치만 봐도 끝방향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 끝이 안 보여도 왼손 위치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2배 진각 법칙이 잘 맞게 하고 조작하기 편하게 하는 특별한 왼손 그립법이 필요해요. 잡는 법도 바른가요? 네, 스코프를 꽉 수직으로 쥐는가 아니라 손바닥이 위를 보게 약간 수평으로 잡아요. 뭐랄까, 쟁반 들듯이요. 쟁반 들듯이. 왜 그렇게 잡죠? 이렇게 잡아야 2배 증각 법칙 오차도 줄고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좌우 각도 조절 다이얼, 그중에서도 아래쪽 다이얼을 써서 오른쪽으로 각도 주는 조작이 훨씬 편하고 섬세하게 돼요. 그렇군요. 기본 자세, 2배 진각 법칙, 왼손 그립법. 이 세 가지가 원 패턴의 기반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원 패턴으로 제일 어렵다는 S상 결장 통과는 어떻게 하는지 살짝 맛보기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S상 결장 통과가 보통 힘들죠. 원 패턴에서는 직장 끝나고 S상 결장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늦어도 S상 결장 중간쯤 가기 전에 벌써 조기 단축을 시작해요. 네. 아까 말한 선단 후크랑 정점 고정법 쓰면서 당기는데 보통 목표가 왼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각도를 주면서 당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정점 고정 원리 때문에 목표물을 가운데 두려면 몸체는 오른쪽으로 돌리게 돼요. 필연적으로.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돌린다. 네. 그러다 보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10시 30분 위치로 가게 돼요. 10시 30분. 2배 진각 법칙 생각하면 선단은 9시 방향이겠네요. 그 위치가 왜 중요하죠? 정확해요. 왼손 10시 30분, 선단 9시 방향. 이 각도가 해부학적으로 딱 S상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넘어가는 길목, SDJ를 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각도예요. 그 지점으로 바로 가는 각도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십시반 자세에서 조금 더 당기거나 살짝 밀면 루프 거의 안 만들고 SDJ를 쓱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원 패턴의 핵심 조작 중 하나죠. 와, 뭔가 공식처럼 딱 정해진 느낌이네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로 다 통과되나요?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변수는 있죠.
특히 배가 많이 나오셨거나 예전에 수술받아서 장이 좀 달라붙어 있거나 하면 그냥 당기는 것만으로는 끝이 SDJ까지 안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때 아주 유용한 실용적인 팁이 있어요. 바로 좌하복부 압박 보조예요. 배를 눌러주는 건가요? 네, 시술하는 사람 말고 옆에 보조자가 환자 왼쪽 아랫배, 스코프 지나가는 부위쯤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 그게 도움이 돼요? 아프진 않고요. 이게 막 힘으로 밀어 넣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기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배벽이 살짝 눌리면서 스코프 몸통을 좀 받쳐줘서 끝부분이 SDJ 쪽으로 좀 더 쉽게 가게 도와주는 원리죠. 아, 지지대 역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하면 환자는 거의 안 아프고 이 풀 방식 성공률을 확 높여줘요. 어려운 경우에 진짜 효과적이에요. 야,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이거 말고도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할 점들이 더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내시경 선택도 중요해요. 그냥 의사가 익숙한 것만 쓸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춰야 원 패턴 적용이 더 잘 돼요. 환자마다 다른 걸 써야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체구가 작거나 유착이 심해 보이면 좀 가는 내시경, 뭐 PCF 모델 같은 거, 아니면 아예 위내시경 GIF를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체격이 크시면 일반 굵기 CF가 오히려 뻣뻣해서 단축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차체에 맞는 차를 고르듯이요. 맞아요. 키나 몸무게 같은 걸 보고 참고할 만한 기준표도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한 그 투명한 캡, 어태치먼트 있잖아요. 그거 쓰는 게 아주 좋아요. 캡이요? 네, 수침범에서는 특히 이게 시야 확보에도 좋고 선단 후크할 때도 편하고요. 또 화면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는 레드아웃 현상도 줄여져서 방향감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다용도네요. 그리고 체위 변경. 이것도 가능하면 다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보통 비장만곡부, 그러니까 왼쪽 구석 제일 꺾이는 부분 지나고 나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로 눕는 자세로 바꿔주는 거죠. 자세를 왜 바꾸나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횡행결장이 아래로 앉혀져서 그 다음 간 쪽으로 갈 때 단축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아하, 중력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마취나 뭐 약 같은 거는요? 진정 마취는 사실 수침법 자체가 통증이 훨씬 적어요. 공기를 안 넣으니까 배부를 일도 적고 막 늘리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진정 없이도 가능한데 고토 박사 경험으론 한 20명 중에 1명 그 정도만 통증 때문에 진정이 필요했대요. 물론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아파하면 당연히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진경제, 뭐 예를 들어 부스코판 같은 약은 장 움직임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시야도 안정되고 내시경 넣기가 좀 더 부드러워져서 특별히 못 쓸 이유, 뭐 녹내장 같은 것만 없으면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침법과 원패턴 메소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요? 의사 입장에서는 특히 배우는 과정에 있다면 뭔가 표준화된 방법, 원 패턴이 있으니까 배우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매번 다르게 하는 것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또 능동적으로 경로를 만드니까 유착이 심하거나 좀 어려운 경우에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요? 환자 입장에서는 역시 검사 받을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확 줄어든다는 게 제일 크죠. 배가 빵땅해지는 느낌이나 장 늘어나는 고통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진정 안 하고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고토 박사의 수침법과 원패턴 메소드 정말 깊게 파헤쳐봤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로 장을 허탈시켜서 단축 저항성을 낮추고 그걸 이용해서 선단 후크 정점 고정법으로 조기 단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 자세, 입의 진각법칙 특수 그립으로 원 패턴이라는 표준화된 경로 생성 방식으로 간다. 이 전체 흐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좌허복부 압박 같은 실전 팁도 재밌었고요. 이 방법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뭐랄까 주어진 환경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한 최적의 길을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도달한다는 어떤 철학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경로 설정, 길을 만들어가며 나아간다. 이거 의학기술 얘기지만 뭔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복잡한 문제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도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관점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각자 하시는 일에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